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군의 확장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군의 직접과 내직적, 그리고 반직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군의 직적은 다음과 같이 어, N개의 군이 있고요. 각각의 이항연산을 다 I라고 했습니다. N개의 군의 집합으로서의 곱집합을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 이항연산을 성분별로 하는 걸로 정의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x1부터 xn까지 순서쌍과 y1과 yn으로 이루어진 순서쌍에 대한 연산 결과를 각각의 성분에 대해서 그것이 가지고 있는 군의 연산으로 연산 결과를 출력합니다. 그러면 이 곱집합의 위와 같이 정의된 연산에 대해서 군을 이룬다. 이것을 소위 말해서 군 GI에 대한 직적이라고 정의하겠습니다. 물론 군이 되는 걸 확인하는 것들은 뭐죠? 연산에 대해 닫혀 있는 문제, 그 가명하고요. 연산에 대해서 결합 법칙이 성립. 마찬가지 성분별로 하고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성립하죠. 그 다음에 항등원, 여건의 존재성. 항등원 같은 경우에는 순서쌍을 각각의 항등원들의 순서쌍으로 나열하면 되니까 여전히 그게 요 곱집합에서의 항등원이 될 거고요. 뿐만 아니라 각 원소에 대한 여건은 각각의 원소에 대한 여건을 설정을 해주면 그게 곱집합에서 하나의 순서쌍에 대한 여건이 될 겁니다. 특히 이 각각의 군 GI가 가환이면 그러면 그때는 이 곱집합의 기호를 다음과 같이 다액섬, 직합의 기호를 가지고 와가지고 쓰기도 합니다. 이때도 순서쌍에서의 연산은 그냥 짧게 더하기 연산으로 표기하기도 합니다. 앞으로 곱집합이 주어지고 거기에 연산이 무엇냐라고 물어보면 항상 이와 같이 군의 직접으로 주어진 연산을 생각하겠습니다. 예, 그럴 때 성질을 좀 살펴보면 첫 번째는 이 G1에다가 G2를 직접한 것과 G2에서 G1을 직접한 것은 집합으로서는 같을 수가 없죠. 그건 동형이더라. 간단하게 증명을 한번 기술을 해보면 이렇게 순서쌍을 대응시키면 돼요. G1, G2를 각각 G1, G2에서 꺼내서 순서쌍을 만들면 예, 그럴 때 함수를 정확하게 순서쌍의 위치를 바꾸는 것으로 정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함수 f는 정확히 동형함수가 된다는 것을 제1동형정리를 이용하여 커널을 계산해보고 위로의 사상인 걸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저희 말해 직접의 순서에 대해 마찬가지로 가로치기를 하는 것은 무시해도 된다. 가로를 띄고 생각하는 거랑 같답니다.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세 개의 순서쌍이 있어. 정확하게 순서대로 순번을 매긴 거를 쌍을 대응시키는 걸로 G1에 대해서 G2, G3로 대응시키는 함수를 정의하면 이 역시 제1동형정리에 의해서 동형함수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군의 확장이라고 했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것보다 더 큰 군을 찾는 거라는 의미에서 봤을 때 세 번째 거 집합적으로도 위수의 관계성이 어떻게 되는지를 눈으로 보면 확인할 수 있겠죠. 단지 집합으로 봤을 때도 유한지2의 곱집합의 원소의 개수 군이기 때문에 군의 위수는 거기에
각각의 군의 위주를 곱한 것이더라 라고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예? 예? 간단하게 군의 직책과 관련된 개념, 기호를 좀 이해하는 의미 문제를 보면요. 7로 나눈 나머지들의 집합인 G7. 다시 말하자면 0바부터 해서 6바까지로 이루어져 있고 더하기로 정의된 이 순환군은 두 개를 곱집합하면 순환군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건 어떻게 확인하는 거냐면 만약에 그것이 순환군이었다면 기호가 어떤 원소 A, B가 있어가지고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오더 A, B가 뭐여야 되냐면 정확하게 이게 순환군이고 그 원소의 개수 세 번째 명제에서 49개가 돼요. 원하는 게 49이 돼야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49번 여기에 있는 순서쌍을 거듭제곱 여기서는 덧셈이니까 49번 연산하면 최초로 뭐가 된다? 여기에 있는 항등원 0,0이 돼야 돼요. but 어떤 원소에 대해서도 연산 7번만 해봐도 정확하게 0,0이 돼서 오더가 49번이 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도 사실 A, B의 오더는 7의 약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가능한 거는 7 아니면 0이죠. 당연히 0이 되는 경우는 0,0이고요. 그렇지 않은 나머지 순서 쌍들은 전부 다 오더가 얼마? 7이 되겠죠. 따라서 여기 안에 있는 원소 49개 중에 0,0을 뺀 48개 각각의 오더 전부 다 오더가 7이 되겠습니다. 여전히 순환군 아닙니다. 예? 다음은요. 아까 했던 그 말을 조금 더 일반화시켜가지고 다시 한 번 더 기호로 한번 표기해보면 두 개의 군의 직접의 원소가 A, B라고 할 때 그 원소의 오더는 딴 게 아니라 군 A에서 가지고 온 A의 오더랑 군 B에서 가지고 온 B의 오더의 LCM, 최소 공배수더라. 확인하는 거는요. 이 순서상 A, B를 최소 공배수만큼 거듭 제곱하는 것은 군의 직접의 정의에 의해서 성분별로 거듭 제곱 연산. 그랬을 때 각각의 성분별로 하고 나면 요 LCM은 오더 A의 배수가 되죠. 정의에 의해서 최소 공배수. 따라서 E1이 되고 마찬가지로 두 번째 성분은 E2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A, B 순서쌍의 오더는 소위 말하는 LCM의 뭐가 된다? 약수가 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역으로 반대로요. E1, E2는 정의에 의해서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A, B의 그것의 오더만큼 급제곱하면 돼요. 그런데 다시 한 번 더 직접의 연산의 정의에 의해서 각각 선분별로 거듭 제곱합니다. 그러므로 뭐라 하냐면 E1은 A의 오더 A, B에 두게 되잖아요. 그러면 알고 있는 게 원래 있던 오더는 A의 오더는 나뉘어야 되죠. 순서쌍의 오더. 같은 요령으로 E2는 B의 오더 A, B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더 B는 그거 순서쌍의 오더의 약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따라서 이 소위 말하는 A, B의 오더는 오더 A의 배수이면서 오더 B의 배수이기 때문에 따라서 뭐다? 오더 A, 오더 B의 최소 공배수의 배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쪽이 다 성립하니까 결국 될 수 있는 것은 두 개의 값이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사실은 분의 직적을 배우는 거는 분을 확장하는 의미도 있지만 또 일부분은 그 군의 빌딩 블록을 찾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직적에 반대되는 개념, 대직적의 개념, 이를 위해서 한번 우리가 명제를 만들어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군 안에다가 어떤 부분군을 설정하고 그 부분군에 대해서 뭐예요? 또 다른 부분군이 있고 걔네 두 개의 부분군의 곱이 일반적으로는 부분군일 수 없지만 둘 중 하나가 정규 부분군이면 부분군이라는 것을 제2동형 정리로부터 알 수 있습니다. 그걸 이용해서 여기서도 실제로 주어진 군 안에 되도록이면 큰 부분군을 찾아가지고 원래 주어졌던 군이 말해서 부분군들의 직접으로 주어진다는 것을 한번 명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강력한 조건입니다. 분지 안에 정규 부분군 HK가 있고 매우 스트롱하게 H하고 K의 교집합이 E입니다. 물론 없을 수는 없습니다. 항등원이 다 있으니까. 그럴 때 이 두 개로 만들어진 H와 K의 직적에서 G로 가는 함수를 각각의 순서상에 대해서 그것의 곱으로 정의하면 이것은 단순히 함수가 아니라 사실은 1대1 준동형사상이랍니다. 뿐만 아니라 1대1 준동형사상이니까 제1동형정리에 의해서 정의역인 분의 직적 H 곱집합 K가 정확하게 이미지, F의 이미지하고 일치한답니다. 근데 여기에서 F는 함수로 봤을 때 H하고 K로 곱해서 나오는 그런 결과들이죠. 그걸 기호로 우리가 H하고 K라고 이렇게 썼죠. 물론 제2동형정리에 의해서 뭐였죠? 부분군이 됩니다. 맞죠? 분지에. 오케이. 증명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함수 F가 진짜 군준동형이 되는 것부터 몇 차례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이것부터 갑니다. H 안에 H를 꺼내고 K 안에 K를 꺼냅니다. 내가 궁금한 거는 H하고 K, K하고 H, 소위 말해 연산 순서를 바꿀 수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근데 이 H 인버스 K 인버스 HK는 가로치기를 뒤로 해서 쳤으면 이 H 기준으로 K가 앞뒤로 켤레류로 곱해져 있으니 이건 여전히 H 안의 원소입니다. 근데 H 인버스도 H 안의 원소니 이거는 H 안에 다시 오죠. 이번에는 반대로 이쪽으로 앞쪽으로 가로치기를 하면 소위 말해서 K 인버스는 K 안에 있습니다. 켤레류를 곱해도 여전히 뭐요? K가 정규 부분군이니까 K 안에 있습니다. 물론 스몰 k는 가정에 의해서 K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K 안에 원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H 인버스 K 인버스 HK가 어디에 들어있냐면 H에도 있고 K에도 있습니다. 근데 전체 가정이 이 항등원 2라고 했기 때문에 결국은 될 수 있는 거는 H 인버스 K 인버스 HK는 2가 되겠습니다. 같은 말로 왼쪽부터 곱해 나가면 이렇게 되는 거죠. H를 양쪽에 곱하고 K를 곱하면 HK는 H를 먼저 곱했으니까 HK 이렇게 쓰시겠죠. 다시 말하자면 H 안에 있는 원소랑 K 안에 있는 원소 사이에서 항상 뭐예요?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 이걸 이용하면 자동으로 F가 분준동형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한번 써볼까요? 진짜 성립하는지. F의 H1, K1, H2, K2가 있었어요. 정의역에서 먼저 연산을 하면 분의 직적의 뜻에 의해서 성분별로 연산을 해요.
그런데 이 함수의 정의는 H1, H2에 K1, K2로 정의. 그런데 앞에 내가 살펴보기를 교환 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문자 K 쪽으로 앞으로 가지고 있어요. H를 뒤로 옮겨갈 수 있어요. 교환 법칙이 성립. 함수 F의 정의가 요 순서쌍을 보내. 이렇게 해요. 그러므로 분준동사상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커널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함수 f의 커널을 hk라고 하면 다시 말하자면 함수 값이 h 곱하기 k인데 그게 2가 됩니다. 네? 그러면 양변 안에 k 인버스를 곱하게 되면 h는 k 인버스입니다. 근데 but h는 h 안에 있고 k 인버스는 k 안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값은 h 안에도 있고 k 안에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h하고 k가 될 수 있는 건 2밖에 없어요. 그 말은 커널에 들어갈 수 있는 h가 2이고 k가 2이기 때문에 말해서 정의역의 직적의 항동원밖에 안 된다. 이 말의 뜻은 이게 1대1이라는 말이죠. 끝으로 이미지를 쳐다보면 이미지는 정확하게 이 순서쌍들의 곱으로 주어진 이 기호의 뜻에 의해서 따라서 제1동형정리에 의해서 정확하게 뭐다? HK의 직적은 HK. HK인데 HK는 제2동형정리에 정규 부분군이 하나 있으니까 최소 분지의 부분군입니다. 물론 그래도 그럴 만한 것이 다시 제2동형정리를 쓰면 여기 원소의 개수가 몇 개냐면 H의 원소의 개수에다가 K의 원소의 개수 하면 됩니다. 여기 교집합이 2니까요. CF가 H의 원소의 개수, K의 그 말은 곱한 것의 군의 원소의 개수는 각각의 원소의 개수에다가 힘으로 가정에 의해서 이 분모가 한 개니까 따라서 우변이 정확하게 H 개수 곱한 거, K 개수 곱한 겁니다. 그런데 좌변도 군의 직적이니까 순서쌍으로서 이해를 하면 정확하게 뭐다? H의 원소의 개수 곱하기 K의 원소의 개수. 그럼 이게 예, 바로 요거요. 여기에서 나온 요 결론을 이제 정의로 다시 재설정하겠습니다. 가정이 이제 요겁니다. 네? 두 가지를 가지고 정의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 내 직적의 뜻은 앞에서 했던 거는 그냥 직적이고요. 굳이 구분하자면 내 직적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하는 거를 내 직적. 다시 말하자면 부분분들을 가지고 만든 겁니다. 네. 어떻게 된 거냐면 명제 6.6의 가정이 성립한다. 다시 말하자면 H나 K가 분지의 정규 부분군이고요. 그 다음에 H와 K의 교집합이 2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거 HK가 사실은 전체가 안 될 수도 있는데요. 전체라고 하면 그러면 우리가 내렸던 결론은 뭐냐면 H 외적 직적은 HK 요 군하고 같은데 요 가정이 이게 있으니까 G가 된다. 바로 요렇게 될 분지의 내직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구분해 주는 의미에서요. 보통은 지금 요 기호를 오른쪽에 걸 보시면 바로 요 내직적이라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위에다가 닷 기호를 쓰고 본질적으로는 동형인 거라서 의미는 없는데 내직적이라고 할 때는 분지 안에 있는 원소들로서 표현했다.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H 내직적 K. 그러니까 H도 G 안의 원소고 K도
G 안의 부분이다.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예, 곱셈 기호 위에다가 점을 하나 표시를 합니다. 그래 하면서 군지를 H와 K의 내직적이라고 합니다. 예. 물론 가왕군일 때는요. 군지가 만약에 가왕군이면 그때는 곱셈보다는 덧셈이 좀 더 강조될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쓰기도. 네? 가왕군일 때는 사실은 요 조건이 필요가 없죠. 이때는 좀 더 강조해가지고 내직합이라고도 처음에 기호가 좀 익숙하지 않을 수 있는데 기호나 용어에 좀 익숙해질 필요가 있어요. 예. 그래서 바로 좀 이제 파스를 좀 연결해 보겠습니다. 필요 충분 조건을 좀 가볼게. 상황에 따라서 어떤 명제를 써야 될지 구분하기 위해. 자, 먼저 대전제는 이겁니다. H하고 K는 G의 정규 부분입니다. 네, 다음 세 가지 서술된 사실은 대등한 관계, 즉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먼저 G는 H와 K의 내직적이다. 우리의 정의는 뭐였냐면 교집합이 항등원 2이고 두 개의 군을 곱한 것이 두 개의 군의 원소들을 곱하여 나열한 것이 분치가 됐다라고 정의했습니다. 2번은 만약에 임의 원소들 H하고 K로 쓸 수 있을 때 그때 이 H나 H 안에 K는 K 안인데 이런 H와 K가 유일하게 존재하면 그러면 G는 H와 K의 내직정. 세 번째, 분지가 집합으로서 HK이고 만약에 H에 있는 원소와 K에 있는 원소를 꺼내서 이항연산을 했더니만 E가 되면 그럼 아예 그건 처음부터 H랑 K는 E가 된답니다. 네? 잘 보시면 사실 1하고 1로부터 2와 3이 나오는 거는 아까 앞에 명제 증명 과정에서 이미 나오는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원리기관이 1이 2하고 3을 임플라이 하는 거는 앞에 명제에서 F를 HK에서 HK로 가는 건데 H를 K 순서쌍이 있으면 곱셈하는 걸로 정의했잖아요. 얘가 뭐라고 했어요? 동형사상이었었죠. 근데 이게 치역이 곧 공역이 되도록 대전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로부터 보면 2번이 말하는 건 1번이 맞다고 했을 때 2번이 말하는 건 뭐냐면 여기에 임의의 원소 X를 꺼내면 네? 그 꺼낸 원소가 뭐로 써졌어요. 그러면 그것에 대응되는 함수값이 X가 되도록 하는 역상은 함수 F가 1대1 대응이니까 하나밖에 없죠. 그 말을 말하고 있습니다. 1에서 3을 말하는 거는 첫 번째 명제는 같은 얘기를 씁니다. 두 번째 거 HK가 2예요. 그거는 이거 보시면 여기에서 함수값이 1일 때 그거에 대응되는 뭐다? 순서쌍으로서의 역상이 뭐다? 2밖에 없다. 다시 말하자면 이 함수 F가 1대1 함수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이 2와 3을 임플라이 하는 건 확인했습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얘기를 해봅니다. 뭐가 필요한 거냐면 이게 필요한 거죠. 2가 성립하거나 3이 성립하면 교집합이 2인 거를 확인해 줘야 돼요. 네? 확인해 줘야 될 일은 2가 성립하면 1이 된다 이 말은 딴 게 아니라 H 교집합 K가 2인 걸 확인해 주기만 하면 끝나게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임의의 지에 대해서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요 전제는 이미 거쳐갔죠. 그래서 요걸 확인하면 확인이 끝납니다. 만약에 교집합에 S가 있으면 S는 다음과 같이 S 곱하기 2로 쓸 수 있어요. 반대로 2 곱하기 S로도 쓸 수 있어요. 어쨌든 S는 S 안에 있고 E는 K 안에 있습니다. 네, 반대로
예. 다시 S는 E는 당연히 H 안에, S는 K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S가 하나 주어지면 여기 이 위치 S에 그렇게 되도록 하는 E가 이미 그거를 생각 안 해도 되겠다. S를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이렇게 쓸 수 있는데 H, S는 H 안에 있고 E는 K 안에 있어요. 음, 그러니까 가정이 이게 H와 K가 유일하게 존재한다고 한 거예요. H와 K가 유일하니까 어, 아, 아? 예, 요 얘기죠. 지금 S가 X고요. 이렇게 쓰건 이렇게 쓰건 같아요. 근데 표현법이 이 S는 이미 H 안에 있고요. E는 K 안에 있어요. 또 다른 표현법으로 E는 H 안에 있고요. S는 K 안에 있어요. 그러면 지금 말하고자 하는 바는 뭐냐면 H와 K가 유일하다고 했으니까 지금 요렇게 앞에 것끼리 쓴 것도 일치하고 뒤에 것끼리 쓴 것도 일치한다 이 얘기가 돼요. 예. 자, 그래서 따라서 S는 E일 수밖에. 그러니까 S는 S 곱하기 E인데 그렇게 쳐다봤을 때 S는 H 안의 원소고 E는 K 안의 원소. 또 다르게 쳐다보면 E 곱하기 S인데 그것도 E는 H 안의 원소고 S는 K 안의 원소. 왜냐하면 S는 H 교집합 K니까요. 따라서 같은 S가 서로 다른 표현법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맞죠? 가정이 이렇게 되는 게 유일하다고 했으니까 그건 뭐다? S는 E가 되고 E는 S가 돼요. 따라서 S는 E가 될 수밖에. 예. 마찬가지로 3번. 3번에서는 3이 1이 임플라이 하는 거는 일단 전제를 깔기를 HK라고 했기 때문에 더 논의할 건 없고요. 파트는 해줘야 될 게 교집합이 2인 걸 이번에도 증명을 해야 되죠. 근데 전제가 HK 곱했더니만 2면은 H도 K도 2라고 그랬어요. 그 말은 교집합이 뭐가 있다면 그거는 S랑 S 인버스를 곱하면 2가 되는 거예요. 정의에 의해서. 다시 말하자면 S는 H 안에 있고 S 인버스는 K 안에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가정에 의하면 뭐냐면 이 S도 그렇고 S 인버스도 전부 다 뭐가 돼야 된다? 2가 돼야 된다. 따라서 3에 의해서 소위 말해서 교집합이 뭐가 있으면 그것은 정확하게 2가 돼야 된다. 예, 1호부터 대직적으로 쓰는 것은 군지의 원소를 H의 원소 유일하게 하나, K의 원소 유일하게 하나를 갖고 와서 쓸 수 있거나 또는 분지의 원소를 H와 K의 소위 말해서 곱으로 주어지는 바로 요 군에 대해서 쓴다면 이 좌변에서 항등원 2를 가지고 와서 우변에서 만들 수 있는 항등원은 뭐냐면 오직 유일하게 H의 상등원하고 K의 상등원을 가지고 와서 해야 된다는 말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대직적에 대한 표현이 이와 같이 언어적인 것 같지만 사실 알고 보면 벡터 스페이스의 덧셈에 대해서 이해하는 거랑 사고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덧셈 버전으로 다시 한번 군의 대직합을 한번 설명해 보면 덧셈군이 있고요. 부분군이 있어요. 덧셈군이면은 자동으로 전기부분군이니까 그 가정은 뺐습니다. 그럴 때 그거에 대직합이라고 하면 그렇게 될 필요 충분 조건은 딴 게 아니라 임의의 지에 대해서 이 X를 H 안에 있는 것과 K 안에 있는 걸로 쓸 수 있을 유일한 방법이 또는 아까 세 번째 명제 분지가 H하고 K의 원소들의 더하기로 주어질 뿐만 아니라 요거 두 개를 연산했더니만 0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다?
각각이 0벡터, 0일 때뿐이더라. 쓰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기를 CF로 벡터 스페이스 안에 두 개의 부분 공간이 있을 때 만약에 if 이게 0벡터이고 뿐만 아니라 여기에 있는 벡터와 뒤에 있는 벡터들의 합 벡터로 주어지는 것들을 다 모으면 그랬을 때 얘가 V가 되면 우리가 이때 벡터 스페이스에서 표기하는 기호는 V1, 디카, V2는 V라고 썼어요. 전형대수학에서 다루는 그 용어하고 지금 여기 있는 용어하고 일치시켜 봤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여기에 0벡터를 갖고 오면 그 0벡터는 어디서 왔냐고 물어보면 여기 있는 0벡터의 합으로밖에 안 돼요. 두 번째, 여기에 있는 임의의 벡터를 갖고 와가지고 그 벡터를 V1에 있는 유일한 하나와 V2에 있는 유일한 하나로 두 개의 선형 결합으로만 쓸 수 있다는 말도 위에 걸랑 정확하게 컴패터블하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 내직합을 가지고 사실은 말해서 군지의 빌딩 블락을 만들어 가지고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원래 있던 군지의 구조를 다시 알아낼 수 있어요. 쉽게 말하자면 군지의 연산표를 리커버할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군지의 유수가 이 소수의 제곱일 때예요. 그럴 때 군지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중에 하나. 순환군이거나 G 다이렉 썸, GP 다이렉 썸, GP. 증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부분군을 만들어서 그것의 내직적으로서 군지를 다시 표현하면 이 명제가 증명이 됩니다. 그 앞에서 다루었던 예들 중에 군지의 위수가 9인 그 것의 분류의 문제 얘기하는 것을 일반화시킨 겁니다. 먼저 군지 안에 어떤 원소가 오더가 P의 제곱이면 자동으로 군지는 군지는 GP 제곱하고 동형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군지 안에 있는 모든 원소에 대해서 상황 정리해서 그것의 오더는 P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군지 안에 모든 부분군이 그러니까 오더가 P인 모든 부분 정규 부분군임을 증명해버리면 내직적으로 표시가 돼서 두 번째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군지 안에 항동원이 아닌 걸 하나 가지고 그것의 순환군이 정규 부분군이 아니라면 아닌 게 하나 있다고 치면 그러면은 최소한 어떤 군지 안의 원소 C가 하나 있어가지고 혈례류 연산을 하면 요 A로 생성되는 부분군안의 원소가 아닙니다. 그런데 요 뭐였죠? CAC 인버스는 오더 공식에 따르면 정확하게 A의 오더랑 같습니다. 그러므로 얘는 오더가 P가 되겠죠. 그러므로 라왕 정리하면 이걸로 생성되는 거 CAC 인버스로 생성되는 거랑 A로 생성되는 두 개의 부분 라왕 정리에 따르면 지금 CAC 인버스가 A 안에 안 들어가니까요. 여기 있는 모든 원소들은 안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교집합이 P-1 이하인데 이게 약수여야 되니까. 이밖에 없죠. 그래서 사실은 요까지 너무 강한 조건이고요. 정규 부분군이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집합으로 봤을 때는 소위 말해서 요 군하고 요 군의 곱으로 주어지는 게 분치가 되는 게 맞습니다. 그거는 일반적으로 성립하는 거죠. H하고 K가 분지의 부분군이면 HK의 원소의 개수는 H의 원소의 개수 이거였습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교집합이 2밖에 없고 야가 지금 여기서 PP 얘가 1이니까요. 따라서 집합으로서 G는 근데 명백히 분지는 군이니까 G 인버스도 G 안에 들어있어요. 그럼 노테이션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G 인버스는 앞에 있는 AI 거듭 제곱하고
뒤에 있는 CAC 인버스의 J 거듭 제곱꼴로 써지겠죠. 유일하게 써지는지는 아직 근데 써졌어요. 그래서 연산을 실제로 해보면 켈레르 연산 때문에 안으로 J가 들어가고 이렇게 써지겠죠. 그 다음에 C 인버스를 양변에서 소약 법칙을 하면 정확하게 C는 A 마이너스 I 마이너스 J 거듭 제곱이 돼서 정확하게 C는 A 안의 원소예요. A로 생성된. 내가 그렇지 않다라고 지금 가정을 해야 되죠. 왜냐하면 C가 A로 생성되는 거의 원소면 여기요. C, A로 생성되고 A도 A로 생성되고 C 인버스도 A로 생성되고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모순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분지의 E가 아닌 다른 원소에 대해서 얘네 순환군이 정기 부분군이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스텝 3에서 분지에서 일단 서로 다른 원소를 꺼내요. 그 다음에 오더가 둘 다 P가 되도록 해요. P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 걔네 둘에 대해서는 교집합이 뭐예요? E밖에 없죠. 같거나 아니면 상황 정리해요. 그러므로 두 개의 합은 그러니까 악하게 내직적에 의해서 이렇게 기호를 써요. 근데 이건 내직적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앞에 있는 거 내직적으로 써주면 이렇게 쓸 수 있는 거랑 동형이잖아요. 근데 얘는 뭐예요? 오더가 P니까 P랑 동형. 나도 ZP랑 동형. 그러므로 과학을 강조해서 내직합으로 써. 네? 코멘트를 하나 하면은 요 스텝 2 이후에는요. 실로 정리를 이용해서도 논의를 할 수 있습니다. 실로 정리를 이용해가지고 켈레류 형태로 나타나는 것들 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합니다. 이렇게 말해 일반화된 실로 정리를 이용합니다. 예? 그래서 조금 더 가보겠습니다. 내직적과 관련된 계속 말씀드리지만 군지의 부분군들 빌딩 블락을 잘 쌓아가지고 군지가 사실 알고 봤더니만 직적의 형태라는 걸 설명하는 걸 내직적이라고 했습니다. 군의 유수가 45면요. 이군은 무조건 가아니에요. 왜냐하면 일단 45는 3의 제곱 곱하기 5입니다. 따라서 N3를 생각하면 얘는 3K 플러스 1인데 야가 5의 약수예요. 따라서 K는 0일 수밖에. 그러면 N3는 1입니다. 같은 요령으로 N5는 5K 플러스 1꼴입니다. 야는 3의 제곱의 약수입니다. 될 수 있는 가지수는 K가 얼마일 때밖에 0일 때밖에 없죠. 따라서 N3, N5도 하나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소위 말해서 위수가 뭐인 거 9인군이랑 위수가 5인군 다 뭐다? 지의 이게 부분군입니다. 뿐만 아니라 라왕 정리하자면 야하고 야의 교집합은 9의 약수이자 5의 약수일 수가 정확하게 2밖에 안 돼. 그러므로 내직적 조건을 다 만족하고 있죠. 교집합이 2이고 뿐만 아니라 각각이 다 정리. 그랬을 때 정확하게 분지의 원소를 다시 리커버가 되는 거예요. 얘가 45개고 오른쪽도 45개니까 정확하게 군지는 가한 군이자 뿐만 아니라 위수가 9인 것과 5인 것의 내직적 적으로 쓸 수 있다. 한 번 더. 내가 얻어낸 게 P9 외직적 P5. 그러니까 동형으로서 쓴 겁니다. 여기는 이제 집합으로서 강조한 거고요. 그랬을 때 내가 이미 알고 있기를 얘가 뭐라고? Z5랑 동형. 얘는 뭐 하나 동형. 다시 말하자면 군의 위수가 45이면 요게 달라지는 가능성 때문에 달라지는 것만 있다. 이게 지금 될 수 있는 게 앞에서 덴바야 하면 이거나 요거였었죠. 따라서 위수가 45인 군은
아예 처음부터 가완이고 뿐만 아니라 나올 수 있는 분지의 리스트는 다음과 같이 Z3, Z3, Z5 혹은 Z9 이렇게 두 가지밖에 없더라 라고 결론 내릴 수 있겠습니다. 예. 직적, 직합, 외직적, 내직적 쭉 충분히 얘기가 됐는데 이제 직적이 아닌 걸 하나. 사실은 직적이라고 하는 말은 본래 성분별로 이해하는 것을 하는 걸로 이해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래서 직적이라고 하는 거는 첫 번째 사용 함수, 두 번째 사용 함수를 P1, P2라고 했을 때 곱집합 G1, G2에 직적이 있다는 말은 정확하게 저 두 개의 사용 함수가 동시에 분준동사상을 된다고 말해도 됩니다. 연산 구조를 보존하고 있는 경우죠. 그런데 실제로 다음과 같이 다음과 같은 곱집합 Z3와 Z4로 이루어진 이 경우에는 두 개의 연산을 하는데 순서상에 대해서 앞에 거를 Z3에서 본래 하던 대로 X1, X2 그냥 더하는 게 아니고 이 Y1에 마이너스 1 거듭제곱을 해가지고 뒤에 거는 그냥 성분별로 합니다. 그럼 아까 말했듯이 두 번째 사용함수에 대해서 두 번째 거에 대해서는 군준동형. 근데 앞에 거는 이게 군준동형이 되려면 X1, X2가 그냥 더하는 거죠. 따라서 그렇지 못해요. 바로 요거를 이름 붙여. 반직적의 이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이 곱집합에 양연산이 있고 그것이 군을 이룬다. 진짜 그걸 확인하는 게 이 문제의 요지입니다. 자, 문제가 되는 건 이걸 겁니다. 이게 연산이 진짜 되는지 확인하는 부분. 이렇게 말하자면 마이너스 1에 y1 거듭제곱으로 하는 저기가 이 소위 말해서 Z4에서 같은 동치류에서 가지고 오면 같은 마이너스 1 뱉어내야 되죠. 결과물이. 그걸 확인해 주는 게 이겁니다. y1 빼기 y1 대시가 4의 배수. 같은 동치류. 그러면은 이게 되느냐. 실제로 그러합니까? 왜냐하면 때문이죠. 그러니까 y1 빼기 y1 대시가 4k 꼴이고 그러면 마이너스 1에 y1 빼기 y1 대시는 마이너스 1에 4k 꼴이 k와 상관없이 이거는 4번 거듭 제곱하고 짝수니까 이 1이죠. 맞죠? 따라서 1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마이너스 1의 y1은 이항하면 마이너스 1의 y1 대시예요. 그러므로 동치류의 서로 다른 대표원을 끄집어내더라도 요 마이너스 1 거듭 제곱한 결과가 같기 때문에 정확하게 요거는 이항연산으로서 올바른 값을 줄 의미가 있습니다. 나머지도 확인해야 되는데 뭐 0,0이 항등원이 되는 거, 결합법칙 찾는 거, 여건 찾는 거 구체적으로 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2번은 아까 언급했었고요. 두 번째 거, 첫 번째 건 생각하지 말고 두 번째 거 y1, y2를 연산하는 거는 원래 있던 그냥 Z4의 연산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분준동사상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인데 세 번째에서는 오더가 6인 거 하나 찾아보고 그리고 다음과 같은 관계들이 쭉 성립하는 걸 하나 찾아보라 합니다. 순서상 A, B, C, D를 찾아봐라. 그 다음은 N2하고 N3 다시 말하자면 위수가 4인 부분군의 개수와 위수가 3인 부분군의 개수. 뒤에 거는 오더만 계산하죠. 앞에 건 뭘 계산해야 돼요? 오더가 4인 원소도 계산하고 아니면 오더가 2인 원소 두 개를 가지고 곱을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것도 셈을 해봐야겠지. 얘네들을 모두 다 염두를 해서 얘기를 해보면 이거 예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일단 결론 자체도 매우 중요한 상황이라는 거 이겁니다. 이 군지가 Z3, Z4 고부집합 위에 위와 같은 이항연산이 되어 있으면 또 부분군의 개수 다음과 같이 위수가 2인 부분군, 3인 부분군, 4인 부분군 각각 한 개, 한 개, 세 개, 한 개 이렇게 눈여겨볼 거는 이게 그거랑 비교해 볼 만한 교대군 A4요. A4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였었냐면 여기에는 위수가 6인 부분군이 없었죠. 근데 지금 만들어 놓은 요 군은 위수가 6인 부분군이 하나 있답니다. 물론 직접 확인해야 되고요. 그걸 확인하고 제일 중요한 파트인 거죠. 그걸 확인하고 나머지 얘기들은 직접 해보시면 될 줄 압니다. 네? 이렇게요. 답이 나와 있듯이 제안하듯이 A, B를 1,2로 잡으면 여기 오더가 6이 된답니다.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1,2) 1,2 연산은 뒤에 거는 본래 하던 연산입니다. 그리고 앞에 거는 본래 하듯이 하는데 요거에 부가 영향을 줘요. 이 경우에는 1 마이너스 1의 2승이니까 1 2,2 여기 대해서 1,2의 세제곱을 하면 1,2의 단 2,0을 합니다. 여기 이게 다시 한번 더 2니까 맞죠? 마이너스 1 거듭제곱해서 본래 하듯이 하면 되죠. 0,가 되겠습니다. 세제곱했더니만 아직 그게 아니에요. 항등원이 아니에요. 모양이. 그러므로 요거를 한 번에 이제 제곱을 더 해보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지금 이게 여기가 짝수기 때문에 원래 하듯이 하면 되죠. 0, 뒤에 거 하면 0이 되겠죠. 따라서 세 번에는 항등원이 안 돼요. 맞죠? 그 제곱하니까 최초로 항등원이 되니까 그런 거겠습니다. 아까 이것은 오더가 6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만들어 놓은 이 소위 말하는 반직적 A4랑 동형이 아닌 걸 만들어 놨다. 예? 그 다음이요? 다음과 같은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겠습니다. 직접과 관련해서 군지가 만약에 정수군 2개의 직접이었다 그러면 이 군지 안에 있는 원소 1,1에 대해서 1,1로 생성되는 무한군이 있고요. 무한순환군은 다음과 같은 2개의 군지의 부분군으로 만들어낼 수는 없다. 이겁니다. 먼저 3도형 정리에 하면 내가 알고 있기를 정수군의 부분군은 MZ꼴입니다. 그러므로 1,1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지금 요게 ZZ인데 지금 요 성분별로 이렇게 써져 있다면 성분별로 이렇게 동형 이렇게 됩니다. G의 N1, N2는 이게 Z, Z인데 각각이 지금 성분별로 하고 있다면 성분별로 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게 이런 형태로 주어질 겁니다. 근데 좌변은 지금 보시면 요게 다음과 같은 대표 1, 마이너스 1 이거 뭐 이거랑 내적해가 0 되는 걸로 설정을 했어요. 그러면 좌변 같은 경우는 이거 무한군이에요 어쨌든. 근데 우변 같은 경우에는 이런 형태로 써져 있으면 무한군이죠. 맞죠? 극단적으로 어 극단적으로
사실 요게 의미가 사실은 내직적인데,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만약에 이 n이 0이었어요. 이 n2가 그냥 0이었죠. 그러면은 잘라내면 여기 n2가 0이면 얘가 z가 되죠. 그리고 여기에 뭐가 있었어. 그러면 이때는 이 논리를 쓸 수가 없죠. 근데 n2가 0이면 여기 0이잖아요. 그러면 요 왼쪽에 의해서 나올 수 있는 원소의 꼴은 n, 0꼴의 숫자. 두 번째 게 0이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따라서 그때도 모순입니다.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모순.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할 거는 이 정수근 두 개의 곱집합의 상군인 Z라는 형태가, 소위 말해서 성분별로 연산할 수 있는 형태가 아니다. 이게 요지가 됩니다. 예, 마지막으로 직접과 관련해 가지고 한 번 더 비자명한 내직적으로 쓸 수 없는 것. 다시 말하자면 N1, N2가 G의 전기부분군이고 N1, N2가 교집합이 이밖에 없어요. 그게 불가능하다. 언제? 대칭군이 S3인 경우, 다이헤드럴 군인 커턴이인 경우, 이 모든 경우 다 불가능하답니다. 왜냐하면 대칭군 S3가 만약 이렇게 쓸 수 있다면 이게 위수가 6인데 6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2 곱하기 3 이런 거 두 개로 이제 나뉘어지는 거죠. 그런데 뭐예요? 원수 2고 3인 경우 전부 가환이죠. 그럼 얘네들의 직적은 가환이 되겠죠. 근데 얘는 비가환이잖아요. 이 경우요. 원수가 8이에요. 비자명한 걸로 쪼개면 4, 2로 쪼개 2, 2 뭐 이런 걸로 쪼개. 그 어떤 경우도 전부 다 가환이죠. 근데 버티포는 비가환이에요. 무슨? 쿼터니언도 맞아. 모순이 되겠죠. 예, 그래서 위수가 좀 작은 군인 경우에는 지금 내직적을 가지고 분석하는 게 큰 의미가 없다. 해주고 있습니다. 예. 예. 이상으로 분해 직적, 내직적, 내직합, 그리고 반직적의 예까지 한번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